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이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 물고문 흔적이 있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부검, 망인의 시간을 읽는 과정이죠. 사막 시각부터 신원을 밝히는 일, 그리고 타살 흔적이 있는지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사인을 찾는 일일 겁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40대 여성의 사연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로 40대 여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사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여성은 왜 숨진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지금부터 추적해보시죠. 네, 위원님 처음에는 이웃끼리의 시비가 발단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 사건입니다. 네. 2013년 한여름에요. 6월 18일 새벽 그러니까 자정을 약간 넘긴 시간대에 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아마 이웃 간에 그 전부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로 이제 보이는 그 가해 여성이 그 피해 여성 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 피해 여성한테 욕설을 먼저 하고요. 네. 그 앞에 있는 그 피해 여성의 딸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어요. 네. 그거를 발로 찼습니다. 오. 그러니까 참지 않겠죠. 피해 여성도 왜 나를 욕하고 내 딸 그 자전거를 발로 차냐. 네. 이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한 10여 분간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자정을 넘은 시간인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나왔겠죠. 이 늦은 시간에 뭐 하는 짓들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그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요.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서 분이 안 풀리셨는지 직접 집에 찾아가서 몸싸움까지 벌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그 가해자분이 45세고 피해자분이 43세인데 일단은 현금을 넣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줬으니까 네. 들어가면서 현금을 잠궈놨어요. 싸우러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고 되더냐. 그리고 싸움이 붙었는데 머리를 자꾸 흔들면서 또 밀고 등허리 쪽을 입술에서 입2로 네. 한 3cm 정도의 상처가 났다고 하니까 깨물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던 거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 가해자 45세 여성이 화를 못 참고 내려가서 8시 10분께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 8시간 지났는데도 화를 못 참은 거예요. 네. 그래서 했지만은 머리를 부는 것도 그렇지만은 등을 깨물었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든 등을 깨물었던 거예요. 네, 등에 3cm 정도 상처가 났다고요. 났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겠는데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일단은 처음에는 그 이웃 주민한테 찾아가서 내 등에 이렇게 상처가 났으니까 사진을 찍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까지였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후송됐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결국 이제 쓰러진 지 4시간 만에 숨져버린 것입니다. 아, 등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숨지고 말았군요. 네. 그래서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요. 오후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고 병원에 옮겨서 오후 2시경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남편은 이제 가해자 여성이 박 씨입니다. 네. 가해 여성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그 박 씨에 대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기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과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네. 그런 이유로 일단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에 3cm 상처만으로 죽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건데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좀 부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여성의 사인은 복부 대동맥 파열이었습니다. 그런데 희귀 질환이 발견이 됐습니다. 혈관형 앨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는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여성의 희귀 질환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이름은 어렵지만 약간의 충격에도 이 혈관이 파열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 중에는 동맥이나 이 장파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증상인데 당시 부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웃 주민과의 다툼의 여파로
동맥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당시에 받은 겁니다. 실제로 이송 과정에서도 여성이 뭔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에게 희귀병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정말 등에 깨물은 것 때문에 죽은 게 맞느냐 이걸 두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 어떤 전문가는 하는 말이 배 쪽에 동맥이 파열됐는데 등을 깨물었다는 걸 상처로 해서 복부에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등에 물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등에 물릴 때까지 서로가 다투면서 충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복부에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복부 대동맥이 파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직접적인 원인을 보기에는 좀 매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러한 논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가해 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예, 고심 끝에 결국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열어서 시민의 네. 의견을 물었는데 시민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가해자 여성을 상해 치사, 그러니까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구속해야 한다고 그 의견을 냈는데요. 그 검찰에서는 결국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상해까지는 뭐 등을 깨물었으니까 인정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희귀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등을 깨물어서 숨진 건 맞잖아요. 그런데 네. 왜 상해 치사가 아니라 상해 혐의만 적용하고 상해 치사는 왜 기소조차 재판에 넘기기조차 않았을까요? 결국 검찰이 본 시각은 이 박 씨가 김 씨를 살해할 의사, 네. 살해 고의성, 그다음에 이제 이 범위를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단순한 이제 상해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해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해야 되는데 네. 그 등을 깨문 정도의 상해로서는 사망의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깊거나 크면 모르지만은 단순히 3cm 정도의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사망까지 안 간 것이라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거죠. 검찰에서는. 네. 일단 상해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검찰이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루아침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그다음에 여중생 딸 그 네. 자전거 주인 그런 경우는 순식간에 엄마를 잃고 아내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억울해하고 더더군다나 평상시에 그 이 사망한 김 씨가 건강에 이상이 있었으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평소에 건강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어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안 건드렸으면 죽을 이유가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걸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상해 혐의로만 재판이 받게 됐습니다. 가해 주부는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 그 상해죄를 기소된 주부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벌금형이요? 예. 그래서 항소가 됐는데 검찰이 이제 흥행이 약하다고 항소를 했고요. 그 항소심에서 조금 올랐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금되거나 실형을 받지는 않고 그대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네. 그럼 2심 재판부의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종결된 건데 그러면 정말 상해로만 처벌을 한 거네요. 저도 사실은 이제 법리를 앞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하면서도 조금 그 감정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치사,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과관계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사실 어떤 그 아까 무슨 정후군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병인데 이게 작은 충격에도 동맥 파열로 이룰 수 있는 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빨을 깨물었든지 뭐 다툼 과정에서 생긴 충격으로 복부 동맥 파열로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인정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 깨물면 보통은 죽느냐라는 그 인과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깨물면 상해는 나지만 그래서 상해까지는 되지만 깨문다고 등을 깨문다고 보통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네. 그걸 예견 가능성입니다. 등을 깨물었을 때 그 죽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느냐. 근데 보통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단계를 넘지 못해서 법리적으로는 상해 치사까지는 못 되고 상해까지만 인정이 돼서 이렇게 좀
그 우리의 법감증에 어긋나는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상해 혐의로만 처벌했을 때 형이 무거운 편인가요? 아니면 좀 가벼운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상해 네. 자체라면 보면 적절한 형일 수 적절한 있습니다만 형이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해 치사로 기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결과가 너무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네.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도 하는 그런 판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최소한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뭔가 손해배상이라든가 민사배상은 가능합니까? 이것도 참 제가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는 청구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렵게 되고요. 상해로 인한 손해, 말하자면 치료비라든지 약간의 위자료 이거밖에 청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정도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